회상. 깜깜한 밤 차 앞자리에 앉아 고속도로를 달릴 때면 세종에서 프리랜서로 일했을 때가 가끔 생각난다. 당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후로는 꽤나 다양한 지역에서 섭외가 들어와 아침 방송을 끝내고 오후에 의뢰받은 프리일을 한 뒤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오는 일이 잦았기 때문일 것이다. 대부분 하고 싶어서 받은 일이었음에도 하루 종일 일한 뒤 다시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도무지 반가울 수 없었던 것 같다. 돌아올 때면 살짝 스트레스를 받아 라디오나 노래를 크게 틀고 속도를 있는 힘껏 내며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. 그 시절이 싫었고 힘들었냐고 물으면 나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. 돈을 받고 한 일들은 나를 아나운서로서 더 성장시켜 줬으며 내 대부분의 음악 취향은 그때 발굴된 데다 야간 운전을 통해 드라이빙의 재미까지 발견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. 하지만 깜깜한 밤, 고속도로에서 그 시절이 떠오를 때면 어김없이 마음 한구석이 일렁이는 느낌이 든다. 좋다 혹은 즐거웠다로만 정리될 기억이라면 산뜻한 느낌만 들었을 테지. 한편 그 느낌에 대견하다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그 시절 만난 사람들과 도시들이 하나같이 나이스했다. 그 시절을 떠올리는 내 감정은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하는 걸까? 아직도 그 답은 잘 모르겠다. 메멘토. 얼마 전에 유튜브 계정을 하나 삭제했다. 그 계정에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가치 있는 나의 영상들이 몇 개 있었다. 그 영상들이 같이 지워졌다. 나는 분명히 핸드폰에 모두 받아둔 줄 알고 계정을 지웠다. 아니었다.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몹시 마음이 아팠다. 2021년 내가 처음으로 지역 생활을 시작할 때 만든 영상들이었다.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거의 첫 직장이나 다름없던 곳이 담겨 있었다. 아나운서로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만든 채널이었다. 작은 일 하나 계약하고 내려왔지만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보겠다는 내용이었고 언젠가 꿈을 실현시켰을 때 세상에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싶었다. 연고 하나 없는 대구에서 침대를 사서 조립하고 방을 치우던 모습이 있었다. 낯선 동대구역을 거닐며 꿈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뱉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을 저울질하던 청춘의 마음도 담겨 있었다. 또 다른 영상은 2024년 MBC 아나운서 공채 지원 영상이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참 잘 만들었다. 가장 나다운 영상으로 기획부터 촬영까지 즐겁게 푹 빠져 임했었다.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나답게 잘 지내온 사람이라는 내용이었다. 당시에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위해 내가 거쳐갔던 대구와 안동, 춘천, 부산을 다시 찾았다. 삼각대와 접이식 의자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기차역 앞에서 내 이야기를 담담히 담았다. 내 인생의 축약판 같기도 했고 사이사이 유머도 있어서 좋아했다. 몇 곳은 지금의 아내가 동행해 촬영을 도와줬다. 지나가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몇 번이고 찍었다. 난 아나운서가 될 거니까. 촬영하면서 마음 졸이는 순간들도 있었다. 멘트 참 괜찮았는데 차 경적 소리 때문에 다시 찍어야 할 때의 아쉬움. 해가 기울어 가면서 느껴지던 조급함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. 무엇보다 꽤 괜찮게 나왔다며 아내와 같이 좋아하던 기쁨이 크게 떠오른다. 아참, 그 영상 도입부를 위해 소품 제작도 했었다.
나는 솔로의 족자를 직접 만들어 그 안에 내 이름 상처를 새겼었다. 이따금씩 홀로 또 주변 친한 사람들과 꺼내보며 참 잘 만들었다고 좋아했다. 결국 꿈을 이뤘다며 영상 속 어린 상처리들을 기특해했다. 그 영상들에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꾹꾹 압축돼 담겨 있었다. 몇 번이고 꺼내봐도 휘발되지 않았다.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들은 더 깊은 여운을 우려내었다. 그런데 그 실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허하고 아팠다. 하지만 아픈 감정은 보내주기로 했다.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영상은 없지만 그날의 기억들은 마음에 있으니까. 카메라 화면에 담긴 모습이 없을 뿐이다. 촬영 현장의 모습과 좋아하고 아쉬워하던 감정들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다. 착실히 일궈온 꿈을 드디어 이뤘다는 이 멋진 서사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.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것이므로 앞으로는 파일을 지울 때 조금 더 신중하기로 했다. 그리고 기록을 조금 더 착실히 해두자는 생각도 들었다. 이 글과 낭독 영상들은 조금 더 잘 남아있기를 바란다. 오늘의 감정들이 훗날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주리라 믿는다. 속도보다 과정. 얼마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지역의 후보들을 쭉 정리했다. 18개 시군단체장 후보가 한 번에 공천되는 게 아니다 보니 날짜별로 수십 개의 기사들을 찾아보며 하나씩 채워가야 했다. 꼬박 1시간 정도 걸렸다. 그 후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더니 AI를 쓰면 금방이라며 잠시 기다려보라고 했다. 3분 정도 걸렸던가? AI는 순식간에 내가 정리한 자료를 깔끔한 표로 만들어 내놓았다. 말문이 턱 막혔다. 1시간 동안 한 일이 단 3분 만에. 그것도 질문 한 줄과 클릭 한 번으로 끝나다니. 한편으론 억울한 마음까지도 들었다. 그날 이후 AI 활용법을 좀 더 익히고 유료 결제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다. 시대 흐름에 발맞춰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다.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. AI가 만든 자료를 보면 공부가 됐을까? 각 지역별 후보들의 이름에 익숙해진 건 사실 수십 개의 기사들을 찾아보는 과정, 그 1시간 동안이었을 것이다. 나무 그림에 비유하자면 혼자 자료를 만드는 건 나무 줄기부터 작은 가지, 나뭇잎의 순서로 차례차례 그리며 채워가는 느낌이다. 반대로 AI는 완성된 나무 그림을 바로 눈앞에 가져다 준다. 과정은 없다. 쓰다 보니 AI 비관론자가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. AI의 장점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활용력이 아직 조금 부족할 뿐 때때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. 하지만 머릿속에 하나하나 저장해야 하는 정보들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찾아보고 정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. 앞으로도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언정 스스로 노력해보는 것에 힘을 믿어보려 한다.